는 예, 아프리카 돼지열병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데, 자, 그와 관련된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아프리카 테마주, 돼지열병 테마주, 자, 집중해볼 시간이고요. 자, 그 관련주로서 이제 현대사료, 예, 우성사료, 한일사료, 자, 고려산업, 자, 이와 같은 사료 관련주들이 있을 거고요. 그리고 이제 체리브로, 하림, 팜스토리와 같은 육계 가공 업체들, 예, 이런 업체들이 또 테마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. 자, 그런 종목들이 있다는 걸 미리 알려드리고요. 자, 어떤 내용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종목들도 하나씩 하나씩 분석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먼저 이제 이렇게 중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뭐 발생이 되고 있고요. 그래서 네, 확산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상당히 좀 우려가 되고 있고, 뭐 이 부분이 또 이제 뭐 북한에까지 좀 넘어오게 되면은 또 북한에서 또 우리나라까지도 또 넘어올 수 있는 그런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당히 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, 이슈가 되고 있는 네,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렇게 나오고 있죠. 예, 아프리카에서 돼지열병 확산이 되고 있다. 그래서 전 세계 돼지고기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. 올해 이제 중국 돼지고기 생산량이 10%나 감소가 되고 있고요. 네,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네, 그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유입을 방지시키려는 네,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. 자, 이런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제 돼지열병이 확산이 된다라면은 이제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는 네, 그런 사회적인 큰 이슈가 될 것이고,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그 관련주들이 또 상당히 또 큰 이슈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 돼지열병 관련주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럼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. 아까 이제 제가 종목도 설명해 드렸는데, 먼저 사료 관련주에 대해서 먼저 분석을 좀 해드리겠는데요. 예, 현대사료라는 종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이 돼지열병 관련주에서 자, 이렇게 이제 현대사료와 같은 이런 그 사료주들이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는데, 자, 이 종목들이 왜 그럼 사료주들이 이렇게 부각이 되느냐? 아무래도 이제 돼지열병이 확산이 되면은 이 사료값이 사료값이 아니라 이제 사료를 이제 북한에 확산이 되게 되면은 북한에 사료를 지원해주는 네, 그런 내용이 좀 이슈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좀 여기 이제 예전에도 이제 그 부족한 사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북한에 사료를 이제 공급한다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, 예, 만약에 이제 또 북한에서 이제 또 돼지열병이 확산이 된다라면은 사료를 또 지원해 준다라는 그 이슈가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이 돼지열병 관련주들이 그 중에서 이제 사료주들이 좀 최근에 또 이슈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차트로 넘어와서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대사료부터 좀 보겠는데, 사료 관련주 중에서 이제 현대사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계속적으로 좀 바닥을 그려가고 있는 네, 그런 종목이고, 아무래도 이제 가격대가 높다 보니까 그 현대사료는 이제 다른 그 사료주들보다는 예, 좀 상승률이 조금은 저조했습니다. 그렇지만 이제 엄청난 예, 그런 강한 상승률을 보였죠. 자, 오늘도 뭐 장중에 26%나 급등했다가 뭐 마감 17%로 장을 마감을 했는데,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지난번에 그 저항대 라인이 저항을 받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. 자, 요 부분에서 예, 요게 이제 만만하지는 않죠. 그래서 24,000원대 그리고 26,000원대 라인에서 좀 저항을 받는 예,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 관점에서 볼 때 요 종목은 이제 상승을 주게 된다면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목표가는 요 정도 라인 24,000에서 26,000원 정도 라인대까지를 목표를 해볼 수 있겠고요. 자, 요게 이제 돌파가 된다면 추가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. 어떻게 보면 박스권 형태로 좀 진행이 되고 있죠. 네, 그래서 이런 형태의 종목군들은 그 박스권에 그 갇혀서 이제 움직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갇히는 부분을 뭐 상향 돌파한다거나 또 이제 반대로 이제 이탈하게 되면은 그에 따른 어떤 방향성을 보고 대응하시는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자, 현대사료 같은 경우도 돼지열병 관련주로 또 사료 관련주로서 예, 오늘 아주 강력하게 흐름이 좀 나왔고요. 자, 그리고 이제 우성사료가 아무래도 이제 상한가를 갔습니다. 대표적인 어떤 사료주의 그 대표적인 그런 수혜주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는데요. 자, 우성사료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고점대를 이제 완전히 돌파를 했단 말이에요. 예전에 이제 고점대 라인, 요 고점, 그리고 지난번에 쉬어갔던 요 자리를 완전히 돌파를 했기 때문에,
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. 그래서 이제 주봉상으로 보게 되면은, 자, 예전에 그 주봉상의 고점 라인이, 요 라인입니다. 네, 지난번에 이제, 4월 30일 날, 2018년도 4월 30일 때, 예, 여기 이제 고점 라인이 보이시는데, 요 라인 때까지를 상승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예, 여기는 이제, 뭐, 주봉상의 고점이기 때문에, 예, 역시 만만한 자리는 아닙니다만, 만약에 이제 사료 관련한, 그 내용이, 뭐, 이슈가 좀 계속 부각이 되고 있고, 그리고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대북에, 북한에 좀 지원해준다라는 그런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은, 아무래도 이제 그 라인 때까지도 돌파를 시도할 수도 있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뭐 예측도 해볼 수 있겠고요. 다만,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기술적으로 요 라인에서 저항이 있다라는 거, 이걸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. 대략적으로 4,650원 정도 됩니다. 그래서, 내일장에서 요 종목의 요 라인을 돌파를 시도하느냐, 돌파해서 이제 뚫어 올리느냐, 이게 아주 중요한 어떤 맥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, 돌파해서 이제 돌파하고 나서 지지가 된다면은 뭐 그 이상의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. 네, 우성 사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. 자, 그리고 다음 종목은 이제 한일사료입니다. 여기 한일사료 역시도 그 사료 관련주죠. 일단은 그 동사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고점대를 이제 뚫어 올리는 모습이 나왔고요. 네, 역시 이제 오늘 장대 양선 떴습니다만, 앞서 말씀드렸던 우성사료보다는 좀, 예, 상승률이 좀, 미미했던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. 그래도 뭐 15%나 급등을 했죠. 자, 이 종목 역시는 주봉상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, 지난번에 고점 라인 형성했던 자리가 여기입니다. 예, 2018년도 5월 달에 그 고점인데, 자, 5월 고점 라인이 여기인데, 자,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, 이 종목도. 그래서, 상승을 하게 된다면은, 대략적으로 요 라인 때까지를 일단, 예, 목표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요게 이제 돌파가 되면 이제 추가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는데, 앞서 설명드렸습니다만, 일단은 그 테마주 같은 경우에 중요한 거는 이제 이슈, 사회적인 이슈가 이제 동반이 되느냐, 마느냐,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거든요. 근데 이제 이러다가 이제, 뭐 북한 쪽에, 관련된 이슈가 이제 터져 나오기만 한다면은, 이 사료 관련주들도 상당히 좀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. 기술적으로는 제가 설명드린 부분대로,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. 이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. 자,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사료 관련주 중에서 고려산업. 네, 이 종목은 이제 앞서 설명해 드렸던 종목보다는 좀 약합니다만, 그래도 9%나 급등을 했고요.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지난번에 고점 라인에서 역시 저항을 받는 분위기죠. 자,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박스권 형태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상태에서, 지난번에 고점 부딪히니까 눌리는 모습이 나왔어요. 자, 이 종목은 이제 중요한 거는, 요 라인을 이제 돌파해서 뚫어 올리느냐.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. 아무래도 이제 고려산업의 경우에는 다른 그 기타 종목들에 비해서 약하기 때문에, 대장주의 움직임. 즉, 이제 최근 보면 이제 우성사료 같은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, 우성사료가 어떤 식으로 좀 움직여 주느냐. 아주 강력하게 더 급등을 하느냐. 그러면은 이제 같이 이제 동반 상승을 좀 보여줄 수 있고요. 뭐 우성사료가 좀 상승을 하더라도 좀 지지부진하다. 그러면 요 종목 오히려 이제 꺾일 수도 있다는 거. 그런 걸 좀 고려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. 일단 단기적으로 이 라인을 돌파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고요. 이것만 돌파가 돼서 지지가 된다면은, 대략 한 3,000원 정도까지도 한번 도전을 해볼 수 있는, 단기적으로, 그렇게 이제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고려산업, 사료 관련주. 자, 이렇게 살펴봤고요. 자,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료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사료뿐만 아니라 이제, 육계 가공업체들, 이런 업체들도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겠죠. 아무래도 이제, 중국이 워낙에 이제 큰 나라인데 거기서 돼지열병이 발생돼서 돼지 수요가 부족하다. 그러면은 뭐, 돼지고기 값이 이제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. 예. 신선한 돼지고기 값은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죠. 그럼 그런 측면에서 볼 때, 뭐 이런 그 육계 가공업체들, 뭐 돼지고기 업체라든지, 그리고 닭고기, 이제 대체 그 수요까지도 이제 급등할 수밖에 없는,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나오겠죠.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중국산이라든지 외국의 어떤 그 돼지고기보다는 우리나라 국내 돼지고기를 선호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, 뭐 돼지고기 가격이 당연히 국내 돼지고기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, 그리고 이제 닭고기도 마찬가지로 덩달아 또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관련주들도 눈여겨봐야 된다.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오늘 이렇게 급등을 보였습니다. 우선 먼저 체리브로 같은 경우에도 오늘 아주 상당히 좀 탄력을 받고요. 지난번에 고점 라인을 이제 완전히 뚫어 올리는, 그런 강력한 그 파동이 나왔고요. 그러면서 이제
고점 라인이 돌파했기 때문에 저항 라인이 좀 사라지는 그런 형태가 됐고, 자, 주봉상 보시게 되면은 예전 그 주봉에 그 잠깐 머물렀던 자리가 이제 4,000원 정도 라인이에요. 4,000원대에서 이제 4,200원 정도 보이는데, 일단은 요 부분만 돌파가 되면은 또 이제 저항대가 사라지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또 힘을 받고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은 지금 체리브로 같은 경우에도 좀 거래량도 분출이 되고 아주 힘있게 좀 움직이고 있어서 추가 상승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, 앞서 말씀드렸던 사료주들보다는 오히려 이제 더 근본적인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긴 한데, 이 테마라는 것은 이제 어떤 테마주 중에서도 이제 어떤 테마에 또 사람들의 어떤 투자 심리가 집중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또 틀려질 수 있거든요.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체리브로와 같은 이런 육계관공 업체들이 더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, 오히려 오늘 결과를 보면은 사료주들이 더 이제 급등을 보였단 말이에요. 예, 그런 식으로 사람들의 어떤 그 투자 심리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들도 한번 눈여겨서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부분이 있다. 이 말씀도 드리겠습니다. 일단 차트상으로는 이제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대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육계 가공업체들, 네, 알아보겠는데, 하림이 또 대표적인 그 업체죠. 닭고기 하면 하림이라는 그런 수식어가 떠오르는데, 네, 선조에도 그런 말이 있죠. 자, 어쨌든 간에 이 하림이라는 업체도 지난번에 고점 라인을 돌파를 해버렸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추가 상승에 대한 어떤 발판을 마련했고요. 자, 역시 마찬가지로 주봉상 그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, 주봉상에 이제 저항대 라인이 있는 것이 이 라인에 저항이 생기겠죠. 4,000원대 그 초반대 가격입니다.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보시면 주봉상에서 보시면은 꾸준하게 어떤 그 N자형 파동으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형태거든요. 자,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뭐 저항대가 위에 보이긴 합니다만, 꾸준하게 좀 상승으로 점진적인 어떤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겠고요.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일봉상에서도 예전에 그 고점 라인을 이제 돌파한 거래량까지 분출된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어떤 흐름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, 다만 5일선 라인을 지금 타고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5일선이 이탈되지 않는 그런 범위로 진행이 돼야 된다. 만약에 5일선 꺾인다 그러면은 다시 뭐 조정을 보였다가 할 수도 있겠죠. 그런 점만 이제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하림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. 자,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팜스토리, 이 종목도 역시 그 대표적인 육계 가공업체죠. 팜스토리 역시도 최근에 고점 라인을 돌파를 했고요. 역시 뭐 주봉상을 보시면은 주봉상에서는 이제 예전 저항대가 1,700원 윗 라인에 있습니다. 1,700원대 중반 정도 가격 보이시는데,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꾸준한 어떤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상승이 이제 이루어지겠다면 예전에 고점 라인까지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겠고요. 이거는 이제 약간은 이제 좀 길게 봐야 되겠죠. 단기적으로 본다면 예전에 이제 잠깐 쉬어갔던 자리가 1,500원대 초반대 되겠습니다. 이 라인 때 살짝 올라갔던 자리. 그래서 2018년도 7월 달에 단기 고점일 텐데, 일단 단기적으로 봐서는 이제 그 정도 라인 때까지를 1차적으로 우리가 목표를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요거 라인까지 돌파가 된다? 그러면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이제 중기적으로는 주봉상으로 이제 여유를 봤을 때는 1,700원대 중반대까지. 그리고 또 돌파하면 이제 더 갈 수도 있는 거죠. 자,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역시 뭐 마찬가지로 이제 이 사료주도 그렇고, 요 육계 강호업체들도 그렇고, 대장주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같이 움직일 수 있고, 그리고 이제,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느냐, 또 북한엔 또 이제 또 확산이 되지 않느냐, 이런 것들을 좀 잘 체크해 보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. 자, 그런 것들 보면서 이제, 이 관련주에 대한 대응도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이제 돼지 열병 관련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. 다음 시간에는 더 알찬 내용으로 강의 올리도록 하고요. 구독하기,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